제가 이 아메를 왜 했는지, 또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시간이 있다면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은, 제가 과거 이야기부터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아메를 하기 전에는 지방에서 제가 고등학교를 마치고 삼수를 해가지고 서울의 대학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90년도 초에 서울에서 이제 삼성전자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간은 근무를 하다가 제가 쌍용 자동차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삼성을 한 1년만 다니다 왜 쌍용으로 옮겼나? 거기는 제가 뭐 끈기가 없어가지고 아니면 의지가 약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었고, 거기는 제 나름대로 이유가 좀 있었어요. 제가 원래 처음에 삼성에 들어갔던 이유는 빨리 내 일을 배워가지고 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삼성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저는 그 90년대 초에 대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경기가 꽤 괜찮았어요. 뭐 IMF 같은 것도 없었고, 대학만 졸업하면은 뭐 저희들 같은 경우에 3학년 때 이미 현대, 뭐 대우, 기아,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의 모든 원서가 우리 그 과 사무실 가면 다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적기만 하면 합격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동차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제 전공이 기계공학입니다. 그래서 기계공학의 꽃이 원래 자동차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 회사에 들어가야 정상입니다. 근데 제가 자동차 회사를 안 들어가고 전자회사, 삼성전자를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은 저는 제가 자동차를 좋아하긴 해도 직장 생활을 오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경상북도 농협에서 한 30년 가량을 근무를 하셨어요. 그래서 농협에 상무로 계시다 정년퇴직을 하셨는데, 퇴직하는 나이가 몇 살 정도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죠? 요즘은 그것도 잘 모르더라고요. 왜냐면 퇴직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중간에 명퇴, 조퇴, 황퇴 뭐 이런 식으로 잘리니까 정년퇴임이 몇 살인가, 뭐 선생님들이 60인가 뭐 이렇게 60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원래 기업체 퇴직이 거의 55세입니다. 공기업의 퇴직이.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55세가 되기 전에 퇴직을 하셨어요. 근데 남자 나이 한 가장으로서 55세면은 청춘입니다, 사실은. 사실 돈 버는 일은 끝나는 거예요. 30평생을 정말 하루같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가정을 꾸려 나오던 그 경제권을 딱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지만은 그럼 그 나이에 그 나이가 되면 그럼 돈을 안 써도 되느냐? 아니에요. 사실 한 가장으로서는 그 나이 때부터 돈이 더 많이 필요해요. 왜냐면 애들이 대학교를 가기 시작하고 결혼을 하기 시작하고 목돈이 막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퇴직을 딱 당하고 나니까, 퇴직을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당하는 겁니다, 그거는. 당하고 나니까 돈이 더 필요한데 한 회사에서 그만둔 사람을 다른 회사에서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결국은 저희 아버님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자영사업. 내가 스스로 돈을 버는 수밖에 없어요. 기업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자영사업을 82년도 시작하셨는데, 저희 아버님도 사회생활 오래 하셨기 때문에 말년에 하는 자영사업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그 퇴직하신 선배님들 있잖아요. 뭐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하신 분들 뭐 1억 원 투자했다가 뭐 망했다는 둥, 사기를 당했다는 둥, 그런 이야기를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도 그 퇴직하셔가지고 퇴직금을 투자하실 때 굉장히 신중하시더라고요. 제가 뵀는데. 그러니까 또 사업을 시작하는데 퇴직금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집을 담보 잡히고 또 뭐 융자도 내고 해가지고 82년도 시작하시는데 6개월 만에 그 돈을 다 싹 말아가 드셔버렸어요. 예, 역시 웃으시는군요. 맞습니다. 여러분 웃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 말을 가만 잘 생각해보면요, 그게 한 집이 망했다는 소리입니다. 예, 저희 집이 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웃어도 되고 저도 웃어도 돼요. 왜냐하면 저는 저희 아버님 그렇게 딱 6개월만 망했을 때 별로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그때는 젊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요, 저희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평생을 일해왔어요. 정말 아침 7시 전에 출근해가지고 9시, 10시에 퇴근하셔가지고 그렇게 30년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가족과 함께 부양해서 그래도 아끼고 아껴가지고 남긴 돈을 가지고 투자했는데 6개월만 다 날아갔어요. 저희 아버님은요, 인생을 포기하시더라고요. 물론 바로 포기하신 건 아니에요. 다시 재기해 보시려고 농촌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논농사, 밭농사, 양파농사, 영지버섯 농사 안 지어본 게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안 돼. 왜? 우리 양파가 잘 되면 남의 양파도 잘 되는데? 그러니까 마늘을 밭에서 뽑지도 않고 묻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덕에 저도 농사 많이 지어봤죠. 저도 표고버섯은 어떻게 하는지, 영지버섯은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들 그 누런 자루에 양파 자루 20kg짜리 아세요? 그 양파를 꼭꼭 채워 넣으면요, 거기 20kg 들어가는데 그거 그냥 도와준다고 무조건 집어넣으면 20kg가 안 들어가요. 그 옆에서부터 싹 말면서 넣어야 돼요, 이렇게 양파를. 그리고 뿌리를 항상 바깥쪽으로 놔야 됩니다. 안 습게 공기 잘 통하기 위해서. 저 그렇게 매일 일했어요. 방학 때 집에 가는 게 지겨웠어요. 왜? 뭐 신게 해야 되죠? 그릇 날라야죠. 마늘 뽑아야지. 마늘 따야지. 양파 날라야지. 양파 20kg짜리 3개 딱 메고요.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허리 부러질러.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사셨어요. 근데 안 돼요. 결국 좌절이 심하되니까 포기하시더라고요, 인생을. 결국 식도 호흡암에 걸리셔가지고 60이 안 된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사람이 피골이 상접한다 그런 이야기를 살아오면서 많이 들었는데 저는 저희 아버님을 보고 직접 목격을 했어요. 그 암 투병 생활을 한 3년 하시니까요. 정말 피골이 상접하시더라고요. 후두가 안 좋으시니까 숨을 제대로 못 쉬니까요. 목에다 구멍을 뚫으세요. 식도가 안 되니까 가슴에다가 구멍을 뚫더라고요. 위장으로 바로 연결해요. 그래서 두유를 벗는 거예요. 두유. 죽 같은 걸 깔때기에다 넣어서 부어서 그렇게 연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몇 개월 연명하시다가 결국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한 달 전 정도 됐는데 제가 이제 학교 다니느라고 자주 못 뵈니까 들렸는데 저한테 마지막 유언을 하셨어요. 그 유언이 뭐냐면 학수너 죽을 때까지 직장 생활만 하다가 죽지는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 유언을 딱 들으면서 그때는 유언이라고 생각 못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성장하면서 생각하니 그게 유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날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내가 보기에는 아버님은 직장 생활할 때는 참 편안하고 착하시다가 말년에 사업하시다 망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사업하지 말고 직장 생활하라 그래야 돼요. 그런 눈으로 제가 쳐다봤죠. 그러니까 제 아버님이 말씀을 덧붙이시더라고요. 직장이 너를 평생 보장할 것 같으면 하라는 거예요. 너의 삶, 너의 노후까지 보장할 것 같으면 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말이고 일요일이고 하니까 어때요? 막 세미나 가자, 랠리 가자, 막 이렇게 누가 데려오니까 막 목 힘주고, 야, 나 지금 이래도 대기업 부장이야, 내 과장이야, 우리 남편이 지금 대기업 이사야 이러면서 목 힘 딱 주고 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빨리 목 힘 빼세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언제까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남편이 그 자리를 언제까지 지켜줄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사회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피부를 느끼지만요. 저희들 때는 아무도 그걸 몰랐어요. 그냥 우리가 배운 대로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 나와 좋은 회사 들어가면 안정된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결국 내가 대학 들어가서 좋은 회사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야를 제가 본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아버님이 사업에서 망했다고 생각했지만 아버님 말씀 듣고 이건 사업에서 망한 게 아니야. 아버님 말씀이 사업은 어차피 경험을 통해서 배우니까 젊어서 시작해야 된답니다. 나처럼 늙어서 시작하면은 빼도 박도 못한대요. 한번 망하면 그냥 끝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언을 듣고 항상 머리에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금방 피부에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나는 대학교를 들어가서 삼성에 들어가가지고 많이 배워가지고 내가 하여튼 똑똑하니까 내가 부지런히만 살면은 아마 중소기업도 하고 내가 잘 살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청원의 품을 끊고 삼성에 딱 들어갔습니다. 삼성에 3학년 때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인턴 사원을 해가지고 미리 가서 뭐 방학 때 토익 시험 치면 점수 잘 나오면 회사에서 보너스도 주고 등록금도 대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또 연수 받을 때 140명 동기들 중에서 2명이 받는 상을 제가 받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잘 나갔죠. 근데 제가 그렇게 기대를 걸었던 삼성에서 1년이 넘지 않아가지고 나는 사업을 할 수 없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제가 삼성에 다니면서 삼성에 거래하는 중소기업 사장들을 많이 만났어요. 만났는데 베어링 하나 납품하는 업체 사장들도요, 자본금이 수억 대가 있어요. 저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아버님은 망했는데 저는 어느 정도 가난했냐면 대학교 다닐 때 등록금을 제대로 못 내가지고 입학하는 순간부터요, 국민은행에서 그때 당시에 준 그 학자금 융자가 있었어요. 학자금 융자를 6번 받았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8번 중에서 6번을 학자금 융자를 내고 생활비는요 매달 노가다를 하고 입주과외를 하고 그렇게 벌었어요. 저는 그 안산 별로 안 좋아해요. 혹시 안산에서 오신 분 계세요? 저는 안산 반월공단요 지긋지긋해요. 왜? 제가 학교 다닐 때 맨날 그 구로역 앞에 가면 구로 공구선거가 있어요. 그 가면은 공구를 지급한 작은 자영업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맨날 기웃거렸어요. 왜? 거기 기웃거리다 보면 일거리가 나오니까. 그러면 반월공단 같은 데 가가지고 공장 설립할 때 배관 파이프 시스 같은 거 그런 거 맨날 노가다 하고 밴딩 작업하고 그런 일도 없으면요
노가다니지 뭐. 꽃갱이 들고 가서 땅 파고, 제가 광명초등학교 그 뒷 배수로가 한 70m 정도 되는데요. 그 배수로 폭 1m, 깊이 1m짜리 배수로를 저하고 4명이 팠어요. 4명이 파는데 꽃갱이질 하는데요. 한 3일 하니까 손목이 다 가더라고요. 제가 통뼈가 아니라 뼈가 약해가지고. 여러분, 여름에 소나기 쫙 내리죠. 그 소나기의 고마움을 혹시 아신 적 있어요? 노가다가 하다가요, 비가 쫙 내리면요, 비 오는 순간만 딱 쉬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노가다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이게 매일 품팔아가 빌어먹지만 비 맞고 일할 수는 없다. 그런 자존심이 있어요. 예. 그래서 비 맞고는 일 안 합니다. 노가다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비만 오면요, 일 안 하고 돈 버는 거예요, 그다는. 출근해가지고 2시간 비 오면 2시간 쉬다가 비 그치면 또 나가서 일하고. 어쨌거나 하루 일당은 주니까. 그런 작은 푼돈의 맛도 알고, 학교 다닐 때는요, 돈이 없으니까 500원짜리 동전을 들고 분식집 앞에서 이걸 지금 5시 지금 먹어야 될까? 아니면 한 7시, 8시 넘어서 먹어야 될까? 갈등을 합니다. 왜? 너무 일찍 먹으면 배가 고프니까. 지원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망해본 집에서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아마. 어려운 집에서. 한 달 10권 30일치를 사면요, 이걸 45일을 먹거나 60일을 먹어야 돼요. 못합니다. 저는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나름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저는 열심히 공부했고, 좋은 회사 들어갔으니까, 분명히 나는 성공할 거라 생각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방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삼수까지 해가지고 서울에 올라올 정도면은, 나름대로 서울에 대한 꿈과 비전이 얼마나 컸겠어요. 저는 서울에 올라오면 무조건 성공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학교 딱 다니면서, 서울은 있는 자의 도시구나. 그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근데 회사 딱 다니면서 제가 사업을 딱 알아보면서, 서울은 없는 사람들한테는 더 참담한 도시구나. 그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제가 삼성 다니면서 사업을 알아보는 걸 포기하게 됐습니다. 왜? 뭐 중수기업 못해서 포기한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삼성 연수 받을 때 결혼하면서 삼성 다니면서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사업을 알아보는데, 중소기업 웃긴 소리 하지 말아요.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중소기업 좀 달라 그러면 그래도 거래처도 많이 뚫고 사람 대인관계도 넓히고 기술도 가지려 그러면요, 적어도 회사에서 5년 이상, 6년 이상, 10년 가까이 근무를 해야지 뭐 벤처든지 뭔지 한번 시작해보는 거예요. 그전에는 엄두도 못 내요. 그러면 제가 10년 동안 하겠다고 뭐 경험 쌓을 동안 그럼 돈은 수억 버느냐? 못 벌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소기업은 힘들겠다. 그러면 슈퍼마켓에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슈퍼마켓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서울대학교 사거리 그 근처에 이제 세븐일레븐 같은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설픈 거 해서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경쟁력이 있는 걸 해야지. 그 정도 머리는 있으니까. 그래서 세븐일레븐 알아보는데 2억 던데 2억. 그럼 제가 2억을 모으려고 그러면 몇 년 걸려요? 제가 직장생활 해보니까요, 1년에 500만 원 모으기가 힘들어요. 제가 딱 입사해가지고 첫 월급이 54만 원이었습니다. 1년에 500만 원 어떻게 모아요? 연봉이 700만 원도 안 되는데. 제 동기 중에서요, 500만 원 모으는 친구 있더라고요. 어떤 친구냐면, 일단 결혼을 안 해야 돼. 그리고 기숙사 생활을 해야 돼. 그리고 술 마시고 당구 치고 하면 안 돼. 그리고 뭐 친구 결혼식 같은데 번질나게 쫓아다니면 절대로 안 돼. 그런 친구 한 명 있었어요. 500만 모으더라고요. 이야, 대단하지 보니까.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500만 원씩 1년에 모아가지고 2억 모으려면 몇 년 걸려요? 40년 걸려요, 40년. 그럼 제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1원이 넘어요, 1원이. 무슨 사업 합니까? 진짜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도 있는 자들이나 하는 거예요, 있는 자들이나.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직장생활밖에 없구나. 그래서 어차피 직장생활 하려고 그러면 삼성에서 못하겠다, 이거. 그래서 쌍용으로 옮긴 겁니다. 왜? 삼성은 제1주예요. 쌍용은 제2주입니다. 그 회사가 달라요, 좀. 삼성은요, 사람들 관리를 너무너무 잘합니다. 인적, 맨파워 관리를. 그만큼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삼성은. 다녀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삼성 계열사예요. 그러니까 저희 고모가 그 삼성생명 전신, 그 동방생명 다닌 저희 삼성을 선배였는데, 고모가 그러더라고. 삼성 들어간다니까 들어가지 말래요. 그 회사. 무지하게 부려먹는데요. 뭐, 그때는 그런 이야기 기회 안 들렸어요. 어쨌건 많이 배워야 되니까. 근데 제가 결국은, 직장생활 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쌍용이 좋더라고. 왜냐면 삼성은요, 내가 뭐 일하다가 딱 실수하죠. 옆에 사람이 금방 알아요. 아니, 이사가 벌써 불러요. 문책을 합니다. 근데 쌍용은요, 내가 일하다 실수하죠. 그럼 옆에 사람이 딱 보고 썩 넘어갑니다. 그래, 내가 이번 봐줄게. 넘어갑니다. 근데 앞으로 내가 잘못하면 나도 좀 봐줘? 이러고 대충 넘어갑니다. 그렇게 설득 넘어가니까 회사가 덜렁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쌍용이 몇 번 넘어간지 몰라요, 지금. 근데 제가 그런 걸 보면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기업이나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위기가 닥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멋진 기회를 갖고 계신지 아셔야 돼요. 제가 암에 처음 시작해가지고 주위 분들한테는 야, 회사가 네 평생 보장 안 해준다고요. 얼마나 강조를 했는지 몰라요. 왜? 저는 아버님의 삶을 저희 아버님이 예를 들어 30년 경생하고 말년에 집이 부유해가지고 그냥 편안히 먹고 잘 살다 돌아가셨다라든지 아니면 한 사업이 잘 돼가지고 나도 그 밑에서 편안히 잘 살았다 이러면요, 제가 이런 걸 몰랐을 거예요. 그냥 직장생활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버님이 말년에 너무 비참하게 돌아가셨죠. 한 2년 이상 투병생활 하시는데요, 정말 저희 어머니와 저희 가족들은 가슴 절절했어요. 정말 농협 다닐 때는 그래도 상무님이었고 우리 어머니는 사모님이었고 그랬는데 어느 날 딱 퇴직한 순간 저희 아버님은 동네 아저씨가 되고요, 저희 어머니는 그냥 동네 아줌마가 되더라고요.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사업이 딱 망하고 나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희 어머니는요 동네 파출부가 되더라고요. 그게 인생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제 친구들한테 야, 절대로 직장에 목숨 걸지 말아라고. 너희 아버지가 정말 땅을 수만 평 갖고 있든지 아니면 네가 늙어 죽을 때까지 탱자탱자 놓을 수 있는 그런 돈이 없는다 하면은 정말 직장에 목숨 걸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암이 하면서. 요즘은 그런 이야기 안 해도 돼요. 다 알아요, 사람들이. 왜? 30대가 잘리니까. 40도 안 돼가지고 회사 쫓겨나니까. 결국 저는 그런 경험을 통해가지고 쌍용으로 옮겨가지고 쌍용에서 이제 평생 직장생활 각오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죠. 자동차 무지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뭐 엔진 배기통까지 이오는 매니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차 운전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대구에 여기 수원에서 기차 타면요, 뭐 한 3시간 반이면 3시간이면 가죠, 그죠? 근데 저는 차 막혀도 6시간 동안 가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운전을 좋아해요, 제가. 그러니까 회사 생활할 때 힘들었겠어요? 안 힘들었어요. 재밌지. 매일 딱 출근하면은 시작실 같은 데 딱 가보면요, 자동차 만드는 게 딱 보여요. 플로가 너무 재밌습니다. 그거 보고 있으면. 왜냐하면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는 플라모델 키트를 사가지고 그 내 돈 주고 사가지고 막 내가 그죠, 일일이 조립도 했던 사람인데 회사 딱 출근만 하면은 실물이 딱 조립되고 있는데 그걸 내가 만지고 같이 조립하는데 얼마나 재밌겠어요. 거기다가 딱 완성차도 아니고 프로토카라고 이렇게 막 손으로 막 두들겨 만든 차 있잖아요. 그런 차를 한 대가 보통 무쏘 프로토카 한 대 같은 경우는 보통 1억이 넘어요. 새 차는 지금 2천만 원밖에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프로토카는 워낙 그 단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억이 넘는 그런 차를 내가 몰고 다니면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벤치마킹 할 때는 우리가 체험에 만들겠다 이러면 벤치마킹 하잖아요. 그러면 뭐 렉서스다, 벤츠다, 뭐 BMW 이런 걸 가져와요. 가져와가 우리가 다 뜯어요. 분해를 해. 분해해가지고 그걸 또 타보고 만져보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일이 재밌었겠어요. 근데 그 재밌는 일도 3년이 지나가니까요, 답답해지더라고요, 가슴이. 과연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아니 회사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나한테 이 자리를 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3년 4년 지나니까 내 후배들은 나보다 더 똑똑하죠. 정말 똑똑해요. 선배들은 나를 누르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제가 회사에서 정말 느낀 괴로움이 뭐였냐면요, 저는 이제 원래 쌍용이 딱 들어갈 때 연구원이 되기를 원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연구소로 배치는 됐는데 연구소 계획팀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맨날 앞에 워드 프로세스 작성만 했어요. 맨날 기획안 만들고 뭐 회의 자료 만들고 그랬어요.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렸냐면요, 제가 왜 이렇게 빨리 성공했는가, 그 이유를 여기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공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의 경험을 여러분 성공의 이유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험을 안 하셔도. 제가 2년 동안 그 기획팀에서 못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막 회사 출근할 때는 처음에 굉장히 답답했어요. 그래서 막 부장을 막 조르고 막 부장하고 싸우고 막 해가지고 저 연구소로 연구하게 해달라고 막 쫄라가지고 제가 진동소음팀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진동소음팀 막상 딱 가니까요, 차 만지고 참 이런 건 재밌는데 회의하고 이 팀원들하고 이렇게 의논하고 할 때 맨날 공포감이 몰려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2년 뒤에 실제 이제 연구 일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제 동기들은요 2년 앞서 나가 있어요. 저보다 일을 참 잘해요. 벌써 뭐 진동소음 데이터 자료 가져오면 막 주파수가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저는 이 데이터를 딱 보면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거. 근데 제 동기는 딱 보고 다 아는 거예요. 어디에 문제가 있네. 그걸 읽어내요. 이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거. 근데 더 놀라운 거는 후배들도 딱 보고 알아요. 나는 모르겠어요, 보니까. 하루는요, BNK라고는 우리 장비를 썼어요.
진동섬 장비인데 독일 회사인데 BNK라고 꽤 유명한 회사예요. 그래서 그 장비 설명회를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대요. 그래서 이제 팀장이 나하고 후배 한 명을 가라 그러더라고요. 거기 가가 그 장비 좀 배우고 매뉴얼 배우고 오래요. 그래서 보내서 갔죠. 딱 앉아 있는데 저는 가라 그러니까 뭐 한국말로 설명한 줄 알았어요. 한국에 설명하니까. 근데 갑자기 영어로 다 하는 거야. 앞에서가 이런 걸 그려놓고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저는 왜?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쯤만 해도 공대생은요 원서나 좀 읽으면 됐어요. 아 근데 영어로 이야기하니까 저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충 그림이나 보면서 시간을 때웠습니다. 아 근데 딱 설명회 끝나고 나니까 제 옆에 앉은 후배가 손을 딱 드는 거예요. 질문이 있대요. 그래 이게 질문 딱 하는 영어로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다 알아들었다는 소리잖아 이게 지금. 그날 제가 얼마나 긴장한 줄 아세요? 그 다음날 제가 서울 종로에 올라가서 종로학원에다가 2개월 영어 유학을 끊었어요. 저는 여기서 땡 하면요, 막 평택역으로 막 뛰어나가 기차 타고 종로학원까지 8시 들어가서 10시까지 딱 듣고 집에 가면 11시 반. 일주일 하니까 코피 터지더라고요. 그게 제 직장 생활이었어요. 저는 자동차 회사만 들어가면 저는 매일 행복하게 재밌게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직책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두려움이 커졌어요. 과연 내가 대리가 되고 과장됐을 때 이 친구들한테 지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두려움이 저한테 서서히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출근하면은 팀장 눈치나 보고 맡은 바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뻥크는 안 내고 이렇게 그냥 일 대충 하는 그런 좀비족이 돼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좀비족이 뭔지 아세요? 좀비야 모르세요? 왜 이게 사람도 아니고 죽은 시체도 아니고 좀비 이러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좀비 이러면서 사람 살 뜯어먹고 사고 하는 거. 그러니까 매일 월급 받으려고 이거는 인간의 존엄성도 없고 그렇다고 죽은 것도 아니고 매일 눈치나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좀비족이 제가 돼가고 있더라고요. 그 무렵에 제가 이 아메이를 접하게 된 겁니다. 우리 부장님이 어느 날 바깥으로 부르더라고요. 복두방 좀 보재. 복두방 웬 복두방이냐 뭐 땅 살 일이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친구 복두방인데 뭐 이야기해 줄게 있대요. 그래서 저는 야 부장님이 나를 보자 그러는구나. 뭐 내가 그래도 일은 못해도 그래도 내가 인간성은 좋으니까 승진시켜 주려 그러나 뭐 이런 생각하고 딱 나갔어요. 나갔는데 갑자기 손등에다 구대학 발라놓고 에러시보가 막 비비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게 좋으니까 네가 서보고 좋으면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 그림 보는 순간에 제가 정이 똑 떨어졌어요. 왜? 이 피라미드잖아요. 제가 대학교 때 서울 신촌에서 피라미드 한 데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제가 이 부장님이 왜 이러지? 회사에서 날 부려먹더니 이제는 바깥에서도 날 부려먹으려 그러나? 아, 이 피라미드 빠졌으면 자기는 하지 왜 나까지 끌어들이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 하는 생각이죠, 그죠? 다 하는 생각이에요. 저는 똑같은 생각 했습니다. 저는 뭐 나까지만 가로처럼 딱 들으면서 이게 내가 할 일이야! 이러면서 난 할 수 있어! 해낼 거야! 고다이아몬드 그러면 시작했을 것 같아요?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이 그림 딱 보는 사람 징그러워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인지 귀에 하나도 안 들렸어요, 저한테는. 하여튼 집에 왔는데, 참, 어이가 없더라고. 그 손에 또 집에 가는데, 암의 기적칙하고, 오늘의 암이라는 비디오 테이프를 지어주더라고요. 가서 읽어보라고. 그날 한 몇 페이지 되는 설명도 못 알아들었는데, 무슨 비디오야. 제가 들고 갔습니다. 들고 가니까요, 바로 알아요, 여자들은. 내가 그랬죠. 딱 듣고 보니까 열받더라고. 안 그래도 별로 못 보는 사람 놔두고, 거기다가 나타나는 나도 기대 갖고 나갔는데 갑자기 부장님한테 동그라미 보고 왔는데 나는 열 안 받아요? 그랬죠? 나 안 해!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자꾸 웃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잘 넘어갔어요 그냥. 근데 그 다음날 집에 가서 회사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부장님이 왜 나한테 이런 걸 가르칠까? 왜냐 우리 부장님은요 한양공대를 나오셔가지고 미국 워싱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도 저보다 10살 이상 많으셨고 50평 아파트에 사시고 회사에서도 부장이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듣는 순간에는 그런 게 생각 안 들죠, 그죠? 피라미드나 이 생각 때문에 생각 못했는데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부장님하고 피라미드하고 어울리지가 않아요 이게. 뭐 예를 가지고 먹고 살지 못해가지고 회사에 잘려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게 한다면 한편으로 내가 속는다고 생각 들지겠지만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집에 갔어요 제가. 집에 가가지고 비디오 테이프 있잖아, 준 거. 그걸 딱 꼽았어요. 왜냐하면 책은 안 읽어요. 이 공돌이가 책 읽는 것도 싫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은 보기 싫고 해가지고 비디오 테이프를 딱 꼽으니까 여러분들 스폰서한테 구역 한번 보세요. 딱 꼽으면요. 막 세계 지도가 지구가 쫙 돌면서 막 짠 하고 나옵니다.
잘 찍었어요. 뭐 헬기로 찍었는지 비행기로 찍었는데 뚜뚜뚜뚜뚜 날아가면서 공장 전경을 쫙 보여줍니다. 보여주는데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와 회사는 되게 좋은 거 찍었네. 딱 그 생각했습니다. 그게 무슨 게 하면 저는 아메이를 몰랐기 때문에 아메이는 어떤 조그만한 형체도 없는 중소기업체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오는 필름을 보니까 막 큰 회사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회사를 찍어가지고 아메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뭐 생산 라인이 나와요. 그 안에 비디오 안에 뭐 제가 보면 분명히 LOC였어요. LOC. 그 김종희 사장님은 저한테 LOC를 보여줬는데 그 LOC가 막 라인에서 탁 떨어지면서 막 컴배 시스템을 타고 가면서 막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누굽니까? 공돌이 아닙니까? 딱 보니까 이거 남의 공장에다가 그 LOC 올려놓고 찍는 건가? 아니면 LOC를 직접 만들고 있는 그 라인이 맞는가? 그 정도는 제가 구별할 수 있거든요. 딱 보니까 LOC를 진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때 그 공장이 뭐 사람 한 명에서 주물럭주물럭 주전자로 세제포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고 정말 완벽한 최첨단 오토매틱 시스템을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걸 보면서 이게 뭐지? 이런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게 그 탭을 딱 보고 나서 제가 책을 딱 들었어요. 뭐냐 이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들 누구를 초대하거나 이 사업을 전했을 때요. 절대로 말로만 떠들고 그냥 오시면 안 돼요. 분명히 그 사람 손에 뭔가 이 아메이에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줄 수 있는 뭔가를 손에 쥐고 와야 돼. 주고 와야 돼. 그게 에드팩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 에드팩 때문에 아메이 사업을 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 그날 김용희 사장님이 저한테 막 노트에다가 뭐 팍팍하게 적어놨더라고요. 동그라미 그려놓고 보니까 이렇게 노트 안에 이런 노트를 수페이지를 저한테 보여주면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저를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집에 가서 보면 비디오. 그리고 그 책을 읽는데요. 관심이 막 집중됐겠어요? 안 그랬습니다. 비디오 본 것도 잠시예요, 그냥. 단지 비디오가 호기심 유발을 시켰죠. 그래서 책을 들고 이제 한번 읽어는 봐야 되겠다. 부장님이 준 거니까. 들고 나갔는데, 워낙 책이 이렇게 지랄하니까 이게 잘 안 읽혀지더라고. 제가 그때 당시에 봉춘동에서 서울 평택으로 출퇴근하고 있었는데, 봉춘동에서 이제 교대까지 2호선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럼 교대역 앞에 쌍용 출근한 버스가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철 타고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책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 네다섯 구간 되는데 책 한 장 정도 있겠죠. 그거 딱 하면 버스 타면은 책 읽겠어요? 딱 차면 자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읽은 게 책 반도 못 읽었어요. 근데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제가 그 책을 여전히 들고 다녔어요. 들고 다니면서 반이 딱 넘어가는데 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 눈에. 여러 사람들의 경험담이 나와 있는데 지금도 안 잊어버린 게 뭐냐면 개이발관 이야기였어요. 개이발관. 그 개이발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젊은 여자가 친구로부터 암을 진단받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났대요. 그냥 친구가 하는 거니까 좀 팔아줘야 되겠다 이 정도 생각만 하고 자기는 개이발관을 하고 있었으니까 장사가 잘 되니까 관심이 없었답니다. 근데 그 개이발관이라는 게 뭐 개를 이발시켜 주는 게 주업이 아니고 개 분양, 개 새끼 낳아가지고 파는 게 그게 주수입원이었대요. 그래서 수십 마리 개를 갖고 장사가 잘 됐는데 어느 날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개가 한꺼번에 싹 다 죽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친구가 전한 아메이에 관심을 갖게 됐답니다. 그렇게 해서 아메이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몇 년 후에 다이아몬드가 돼가지고 친구 생일날 옛날에는 친구 생일이 되면요 이 돈 없으면 사람이 좀 치사해지잖아요. 친구 생일날이 돌아오면은 부피는 크고 값싼 선물만 찾았던 그 사람이 네덜란드에서 꽃을 직송을 해가지고 친구한테 선물해줬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엄마한테 BMW를 선물해줬다. 그 애를 딱 본 거예요. 제가 딱 보고 충격을 딱 받았어요. 왜? 제가 자동차를 좋아하잖아요. BMW를 내가 산 것도 아니고 어머니한테 선물해줬다. 뭘로? 아메 해가지고. 그게 제 눈을 번쩍 띄었어요. 부장님한테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 미팅 나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미팅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미팅 나가니까 마음이 별로 안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박수 치고 그리고 미팅 가니까 이 목표 이야기를 왜 그렇게 합니까? 자꾸 목표를 잡으래요. 목표. 여러분 목표를 잡으십시오. SP, GP 목표를 잡으십시오. 여러분 목표, 꿈 이런 이야기 들으면은 처음에 어때요? 내 것 같아요? 아니요.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들어보니까. 왜냐하면 제가 적어도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그래도 삼성 들어갈 때까지만 제가 목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직장생활 한 3년 하니까 목표 하나도 없어지더라고. 왜? 하는 게 다 똑같으니까. 왜냐하면 직장 같은데 한 3년 다니면요 목표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오늘 막 암에 들으니까 막 꿈이 생기잖아요. 나도 자영사업으로 내 스스로 내 인생을 바꾸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그래서 내일 아침에 딱 출근해가지고 회사 딱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팀원들한테 잘 들어. 내가 지금부터 암에 시작해가지고 5년 후에 벤트 탈 거야. 딱 그러보세요. 회사 동료들이 여러분 보고 뭐라 그래요? 미친놈 아니야. 딱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미쳤다 그래요. 아, 당연하지. 암이가 뭔지 모르니까 암의 피라미드 알고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 하면 당연히 미쳤다 그러겠지. 그러면 그런 이야기 말고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 나 지금부터 열심히 1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영어 공부해가지고 내년 봄 승진 시험에 나는 토익을 900점 맞을 거야. 토플을 700점 맞을 거야. 목표를 한번 외쳐보세요. 여러분 팀원들 박수 쳐줍니까? 뭐라 그래요? 저 자식 갑자기 약 먹었어? 딱 이럽니다. 왜? 저 자식이 토익 900점 맞으면 난 뭐예요? 저 자식이 그래서 빨리 승진하면 난 뭐예요? 다 싫어합니다. 다. 여러분 팀원들, 동료들 어때요? 매일 같이 출근해가지고 하루 종일 가족보다 더 오래 같이 지내죠. 퇴근해 같이 술 마시고 같이 당구 치고 같이 결혼식 다니고 같이 집들이 하고 다니니까 친구 같습니까? 물론 여러분 팀원들, 동료들 중에 그래도 마음을 터놓고 친구가 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요 다 경쟁자예요. 여러분들이 목표를 외치면 박수 치주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다 배 아프지.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몇 년 살아오신지 아세요? 짧게는 3, 4년, 길게는 10년, 20년을 살아오고 계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환경의 동물이에요. 여러분들이 회사 출근해가지고 목표 외치는 거 아무도 안 좋아하죠. 그러면요 여러분들도 그 환경에 적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를 처음에는 입사해가지고 목표도 한번 선배한테 이야기해보다가 나중에 찐빠 듣고 어째 2번 이야기하다가 어때요? 니 그렇게 목표도 높은 놈이 왜 이 모양이냐 이런 이야기 듣기 시작하면요 그게 점점 맞추기 시작해요. 목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거. 그 다음부터 조용해집니다. 머릿속에서만 계속 목표를 생각하다가 머릿속에 생각하던 목표도 입으로 말 안 하면요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오늘 내일 일을 처리 못해가지고 요거도 먹고 팀장한테 맨날 충당하다 보면요 목표 생각 없어집니다. 왜? 주위 사람도 안 좋아하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맞춰집니다. 그렇게 해서 5년 10년 지나가면요 그냥 좀비족처럼 내 가족 먹여 살리고 오늘 당장 먹고 살 게 중요하기 때문에 목표 없이 그냥 살아가죠.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게. 저도 그렇게 돼가고 있기 때문에 한 4년 정도 됐을 때 이 암을 딱 접했기 때문에 목표 이야기하니까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이 암의 미팅 오늘 같은 세미나를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제가 회사에서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목표 이야기, 꿈 이야기 생각도 못하고 살다가 이 세미나 나오면요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아줌마도 SP 갑니다! 다이아몬드 갑니다! 고 다이아몬드! 저는 이번 달에 GP 될 겁니다! 뭐 이런 목표였죠. 저는 되게 이상해요. 왜? 내가 살아온 세상하고 다르기 때문에. 근데요 사람은 뭐라고요? 환경의 동물. 2번 오고 3번 오고 짜투리 시간이지만은 이 세미나 미팅에서 자꾸 내가 듣고 보고 하니까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 나도 여기 적응되기 시작하더라고. 야, 나도 이거 목표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어느 날. 그래서 제가 목표를 정하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생겼느냐? SP는 가야 되겠다, 이거. 딴 건 몰라도. SP. 매출에 한 1,000만 원 되면은 평균 수입이 한 얼마 된다고요? 100만 원 정도 벌잖아요. 나는 이 SP 목표를 5년 만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웠어요, 제가. 그러니까 암을 좀 아는 분들은 웃어요. 무슨 SP를 5년 만에 가냐? 남들은 3개월 만에 가던데? 맞아요. 요즘 제품이 많아가 3개월 만에 갑니다. 왜냐면 또 요즘 또 여러분들 이렇게 앞에 이호연 뭐 다이아몬드나 이렇게 게스트 오면 다이아몬드들 수입 말하죠. 억걱거리잖아요. 그죠? 수입이. 그러니까 억걱 소리 듣다 보면 이 100만 원 돈으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SP 목표일 수 없다. SP는 단지 지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근데 저한테는요. 이게 목표였었어요. 하지만 저한테 절대로 웃기는 목표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목표를 정하라. 꿈을 정하라 그러니까 저는 1년 만에 다이아몬드 갑니다. 저는 3개월 만에 SP 갑니다. 막 그렇죠. 저는 그런 사람 뭐 정말 부러웠어요. 이야 대단하다. 제가 앉아가지고 쫄아가지고 5년 만에 나는 SP가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아저씨가 나가지고 이번 달 SP입니다. 그러면요. 어이구 대단하다. 여러분 목표 뭐예요? 꿈. 크면 클수록 좋다 그럽니다. 당연합니다. 내가 소나타를 꿈꾸는 것보다는요 벤츠를 꿈꿀 때 그랜저 탈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당연히 꿈은 커야 됩니다. 하지만 꿈 목소리만 크다고 큰 게 아니에요. 비싼 차를 비싼 집을 많은 금액을 말한다고 그 큰 꿈이 아니에요. 어떤 게 큰 꿈인지 아세요?
얼마나 간절하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꿈을 외치라니까 그냥 그 외형만 외치는데 과연 내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얼마나 간절함이 있냐를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비록 5년 만에 SB 가는 거 금액은 작았지만요. 저한테는 엄청난 꿈이었었어요. 엄청난 목표였습니다. 왜? 제가 SB 5년 되면은 제 목표가 뭔지 아세요? 출퇴근 안 하는 거였어요. 출퇴근 안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메 하면서 전업하겠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부업으로 아메 해가지고 5년 후에 한 과장 됐겠죠, 그죠? 과장 월급에다가 사이드로 100만 원씩 딱딱 들어요, 매달. 과장 월급, 아메 수입. 이거요, 이렇게 딱 적어놓으면 한 달 받고, 뭐 100만 원 금액만 생각하는데, 자, 과장 월급 150만 원, 15일 날 아메 수입 100만 원, 21일 날 과장 월급 150만 원, 아메 월급 100만 원. 이 작은 돈이에요? 내가 나이가 40이 돼도, 50이 돼도, 내가 아파도 슬퍼도, 회사에서 쫓겨나가지고 60, 70이 돼도 매달 100만씩 나와요. 절대로 작은 성공 안 해요. 엄청난 성공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SB 5년 만에 가기만 한다면 나는 반드시 출퇴근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출퇴근 안 해야 되겠다고 강조하니까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 저는 뭐 무지하게 게으른가벼. 얼마나 게을렀으면 아침에 출퇴근한 걸 그렇게 싫어할까? 정말 말씀요. 저만큼 출퇴근 잘하는 사람도 없어요. 왜? 제가요, 봉춘동에서 그 옥탑에서 살 때도요, 청원의 품을 꿈고 있었기 때문에 평택까지 출근하는데 아침 5시 20분에 일어났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요, 공부는 못해도 출석은 잘했어요. 아버지가 워낙 무서워가지고. 저는 막, 아버지가 통지표 보자 소리는 안 해도 출석 안 하면 막 죽었죠, 제가. 그러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회사 다닐 때도 출근하는 거 저는 아주 가뿐했어요. 저는 출퇴근하는 게 무서웠던 게 아니고 출퇴근하는 인생이 무서웠어요. 왜? 내가 출퇴근 젊을 때 잘 해가지고 나이 60, 70, 80대도 잘 보장되면, 내 인생이 보장되면 그 출퇴근이 뭐가 그렇게 무섭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근데 저희 아버님 인생은요, 30년 그렇게 열심히 출퇴근하셨는데 아무것도 없더라니까요. 그게 무서웠어요, 저는. 저는 쌍용 다니면서 반드시 안을 해가지고 5년 만에 내가 SB만 된다면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게 바로 이 야매 미팅에서 만들어진 저희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딱 보니까 이게 그냥 되진 않겠더라고. 왜?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저는 세상 오래 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제가 삼수를 해봤기 때문에 공짜가 없다는 거 알아요. 그냥 공부 무지하게 안 했어요, 저. 그래서 제가 재수를 했죠. 이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선배를 만나가지고 그 선배가 저한테 꿈을 키워줬어요. 서울에 가면은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너는 공부를 지지를 안 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못 간다. 하면 연고대는 갈 수 있다. 그래서 제 해법책 표지에다가 연대 이렇게 적어줬어요. 근데 그거 보고 막 했는데 고등학교 때 안 되더라고요. 워낙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재수를 했어요. 그 재수가 하니까 또 시험 치니까 성적이 조금 올라가더라고요. 한 210개 조금 넘어가더라고요. 결국은 재수도 했고 또 좋은 대학교 못 들어가니까 창피해가 군대 갔죠. 제가 군대 도망갔어요. 제대해가지고 삼수를 하는데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군대 갔다 오니까 사람이 바뀐다더니 진짜더라고요. 왜냐하면 군대 말년휴가 딱 나왔는데 옛날에는 사회가 말랑말랑해 보였는데 말년휴가 딱 나오니까 사회가 뗀뗀해 보이더라고요. 이거 대충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가서 부산학원에서 정말 하루에 5시간도 안 자고 공부했어요. 정학수가 5시간 안 잤다 하면 기적이에요. 저는요, 잠을 2시간 적게 자면 하루 나머지 20시간이 띠한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차라리 2시간 더 자고 남아 깨있는 시간에 더 열심히 일하는 게 나아요. 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목표를 가지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모르면 대충 이렇게 굴리면 찍으면 이게 좀 점수가 잘 나와주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삼수를 해보니까 공부한 만큼 나오더라고요. 성적이.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엄청난 목표가 그냥 되지는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메 하려면 그 뭘 해야 되느냐, 뭘 투자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메 투자할 게 뭐예요? 아메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다 그랬죠.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그죠? 일반 사업은 돈 없이 한다 그러면 미쳤다 그래요. 그쵸?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회사에 가서 그래보세요. 네, 요즘 레스토랑이 잘 된다 그러니까 내 레스토랑 한번 해볼란다. 그럼 친구가 딱 물어요. 야, 너 직영생 하면서 몰래 돈 많이 모았구나 이러면서. 아니 모은 거 없는데 이렇게. 그죠? 뭐죠 그러면? 그럼 네 부모님이 잘 사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우리 부모님 돈 없어. 그럼 네 은행에 누구 아는 사람 있냐? 대출 받냐? 아니 아는 사람 없는데. 그럼 친구가 뭐라고 해요? 이만 미친놈 아니야 이거.
돈도 없이 니 사업을 한단 말이야? 미친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 사업은 다 반드시 돈이 필수입니다. 자, 그러면 암의 사업은 뭐가 필수라고요? 시간. 그래서 암의 사업 하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없이 하려는 사람들은요. 무슨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이라고요? 미친놈입니다. 아시겠어요? 스폰서 미팅하자 그러니까 내 바쁘다. 암에 미팅할 시간 없다. 이런 사람이 다이아몬드 되면요. 그 미친 사람이나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암에 미팅에 와가지고 몇 번 듣고 판단하니까 암에는 시간을 투자해야 되더라고. 그 제가 시간을 투자하는 원칙을 세웠어요. 원칙. 제가. 그 원칙을 어떻게 세웠느냐. 미팅, 교육장 있잖아요. 일주일에 2번은 꼭 가야 되겠다. 일주일에 2번은 꼭 가야 되겠다. 그렇게 원칙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이게 암회를 해보니까 미팅 와서 막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가가지고 딱 자고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만 그래요? 다 그래요. 그러다 옆에 동료한테 피라미드야! 그러면요. 막 깨갱! 예, 그러고 그만둡니다. 그게 암회사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제가 암회요. 미팅 어떻게 참석하라 그러느냐. 미팅도 참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암회요. 사람에 따라서는 딱 들으면 뚜껑이 팍 날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게 이제야 해봐니 이러면서요. 막 처음 시작해가지고 미친 듯이 막 날립니다. 막 온 동네 바다를 날립니다. 근데 6개월 동안 알렸어요. 몇 명 뛰어들까요? 예, 거의 안 뛰어듭니다. 제 경험으로는. 근데요, 여러분들을 이 사람들이 쫙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6개월 동안 쇠가 빠지게 매일 미팅 오고 했는데 아무것도 결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쉴란다, 좀. 쉬자! 한 2달 쉬어요. 예. 그러고 나서 힘을 다시 에너지 충전해가지고 다시 미팅 다니면서 어때, 암에 해요? 그럼 친구들이 뭐라고 묻죠? 니 암에 잘 되나?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그래. 암에 대단히 좋은 사업인데 금방 안 되더라. 그래서 내가 한 2개월 쉬었거든? 이렇게 말해요. 그럼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걸로 찍어버립니다. 이걸로 팍 찍어. 그래, 네가 하는 게 그렇지. 바로 찍어버립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 몰라요. 저는 미팅은요, 이런 식으로 가라 소리 안 합니다. 절대로. 어떤 식으로 하느냐? 미팅은 일주일에 한 번을 가도 매주일마다 가라. 일주일에 한 번을 가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요, 친구들이 그럽니다. 제가 하는 거 진짜 보급인가 봐. 진짜 웃긴데 일주일에 한 번 간다, 야. 근데요, 6개월 뒤에는 일주일에 2번씩 갔어요. 그러면요, 저 봐라. 6개월 하다 그만둘 줄 알았는데, 이제는 2번씩 가네? 쟤 점점 빠져드나 봐. 점점 미쳐가나 봐. 이렇게. 그러다 한 6개월 지나고 일주일에 3번씩 가면요, 포기 안 하네? 뭐 되나 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1년 지나, 2년 지나가지고 일주일에 4번씩 가보세요. 야, 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뛰어들어옵니다, 그때. 여러분, 이 암에서 어떤 사업이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남들한테 전달만 하면 되죠, 그죠? 어떻게? 정확하게. 그러려면 이분들한테 변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확하게 전달받고 아무리 미팅 열심히 다녀가지고 처음에 아무리 6개월 만에 전달해줘도 이 사람들은 못 받아들입니다. 왜? 고정관념 때문에. 연막 속에 가려져 있다. 그게 우리 사학한테는 너무 좋은 거래요. 연막 속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대. 그래서 정교하게 후원을 해야만 그분이 비전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정교하게 후원할 수 있어요, 우리?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주위 사람을 바꾸는 것은 한 방에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 사람들이 2번, 3번, 4번, 5번, 한 달, 2달, 1년 계속 여러분들을 접촉을 하면요, 반드시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팅은 한꺼번에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도 좋고 2번도 좋지만 꾸준히 하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횟수는 늘어가는 거예요. 뜻이 됩니다. 주위 사람들이 다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미팅은요, 항상 꾸준히 오셔야 돼요. 꾸준히 오세요. 미팅 오세요. 그래서 저는요,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일주일에 2번, 주 2회 미팅, 그리고 오늘 같은 랠리, 세미나, 그죠? 꼭 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랠리 가니까 진짜 웃기더라고, 이것도. 가니까 뭐 박수치 쌓고 지들끼리 꽃다발 주고 뺏고 막 난리야, 보는. 아주 짜고 잘하고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저는 성격이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고, 이렇게 강의하면서 이런 소리 하면 잘 안 믿지만요, 분명히 제 성격은 그래요. 남 많이 가리고, 노래방 가서 노래 안 하고.
디스코 때 가면 맨날 술 먹고 잠이나 자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막 이런 거 되게 안 좋아해요, 저는. 그 지금 왜 하느냐? 이제는 습관이 돼가 하는 거예요. 습관이 돼가지고. 근데 원래 안 좋아해요. 저는 랠리 와가지고도 앞에 막 꽃다발 받는 사람 보고 야 나도 올라가서 꽃다발 받아야지 동기부여다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야 나는 드레스 입으려고 꼭 아메이 다이아몬드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생각하냐면 내 턱시도 안 입어도 되는데 그냥 통장에 이것만 주면 돼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성격에 이 랠리가 마음에 들었겠어요? 진짜 불편하다고 마음이 와가 앉아있는데 막 박수 치고 막 환호성 지르고 막 기립하고 막 그죠? 근데요 저 같은 사람도 그 행위는 어떻게 하지만은 올라와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마음은 와가지고 전달되더라고요. 랠리 할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통해서 이 아미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이야기하는데 한 2시간 지나니까 제가 막 가슴이 절절한 게 야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도 막 생기고 왜냐면 핀 받는 사람이 다 나 같은 사람이더라고. 특별하게 더 잘난 사람도 없고 특별하게 못난 사람도 없고 우리 같은 평범한 모든 보통 사람들이 이 사업을 성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랠리 와가지고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는 좀 좋은 편이라 가지고 제가 딱 들어보니까 이 랠리 세미나 오면요 분명히 깨닫겠더라고요. 왜? 나같이 마음의 벽이 두터운 사람도 마음이 열리는데 내가 알려놓고 이 A라는 B라는 사람을 나 혼자 계속 만나는 것보다는 랠리 세미나에 데려오는 게 훨씬 잘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랠리를 절대 안 빠지겠다 결심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안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해봤자 얼마 되느냐? 일주일에 2번, 한 달에 8번이죠. 랠리 한 번, 세미나 한 번, 한 달에 10번이에요. 그것도 회사 마치고 집에서 애들 다 학교 보내고 나는 짜투리 시간. 이거 하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성공의 노하우는요, 바로 이거예요. 근데요, 제가 아메이를 성공하려고 그러면 시간의 투자가 원칙이고, 원칙을 지켜 있으면 한 달에 한 10번 정도 짜투리 시간 투자해라 그러니까 바빠서 못하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 달 월급 150만 받으려고 30일 동안 출퇴근은 잘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 달에 월급 150만 원 벌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한 달에 얼마 버는지 아세요? 제가 8년 했다, 8년 했다 그러니까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 8년씩이나 하셨어요? 그러더라고. 그쵸? 선생님은 몇 년 하셨어요? 그러니까 18년 하셨대요. 근데 변한 게 하나도 없대. 18년 동안. 저는 8년 동안 얼마 변했어요? 그것도 없어지는 돈도 아니야.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1년 동안 입원해 있어도 우리 이현사양, 김혜련 사람, 저 튼튼한 사람이 병원에 놓겠어요? 같이 따라가지고? 끄떡없어. 제 수입은 점점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아요. 그게 아메이 사업의 보험 기능이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아시죠? 소비재이기 때문에. 지금요, 저는요, 굉장히 흥분해 있는 상태예요. 왜? 제 매출이 얼마 증가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난다고요? 제가 이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제가 이 미팅 나와가지고 에너지를 갖고 나가서 또 전하니까 에너지가 빠지죠, 그죠? 그러면 차가 기름이 떨어지면 또 주유소 들어와야죠. 그럼 또 미팅 와가지고 또 LG 와가 또 전하고 매일 미팅 온 것도 안 해요. 저는 쌍용다리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될 때까지 부업을 했어요. 항상 아침 출근은 쌍용해서 열심히 무쏘 만들고 그리고 저녁 6시쯤은 땡 하면 양복 갈아입고 미소올로 올라와서 미팅 듣고 그렇게 했어요. 저희들 때는요 세미나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못했어요. 저희들 때 세미나 할 때요 1박 2일로 했기 때문에 4만 원 내야 돼요. 지금은요 법률상의 문제로 한국아메이가 지금 교육비를 조금 지원해주고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4만 원 내고 어디까지 갔는지 아세요? 속리산까지 갔어요. 속리산 세미나 토요일날 그 막히는 교통 뚫고 어떤 달은요 속리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저 금산까지 갔어요. 금산까지. 근데 그렇게 가면서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왜? 힘들다 아니고 야 내가 내 꿈을 키워갈 수 있는 내 자영사업의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고문들이 금산에 나가면 있어. 그런 마음 어때 갔어요? 이 사업은요 누가 시키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는 스폰서가 나한테 아메하라 그러면요 제가 속으로 그래 회사에서 부려먹는 게 모자라가지고 그런 애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아메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아메는 내가 경험이 없어도 스폰서가 알려주는구나. 이게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 스폰서 한번 쳐다보세요. 대단해 보이세요? 대단하게 뭐 대단해. 처음 왔을 때는 미워 죽으려고 그랬지. 이 인간이 왜 주말에 나를 못 살겠구나 그런 생각 했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요즘 스폰서 생각하면 어떤 생각 들었어요? 그래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돈 버는 거야. 나 때문에 김정희 사람도 돈 버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옥탑에서 겨울만 되면요 변기가 얼어요. 변기가. 그래서 화장실 벽을요 제가 스티로폴 이 정도 두꺼운 걸 사가지고 다 발랐어요. 그리고 앉았는데 또 울더라고. 그런 데 살았던 사람이에요. 제 꿈은 그 봉순 옥탑에서 평택으로 출근하면서 분당을 지나가는데 그 많은 아파트를 보면서 왜 저 많은 아파트 중에서 내 건 없지? 매일 생각하고 생각했는데 그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 왜? 우리 아버지도 3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한 번도 못 가져왔으니까. 제주도 여행도 한번 못 갔다 오시고 자가용이라고 한번 굴려보지 못하고 살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서울에는 이렇게 좋은 차는 왜 이렇게 많고 좋은 아파트는 왜 이렇게 많냐 이거. 근데 왜 나는 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냐는 거지. 나도 대학교 나왔는데. 아버지 왜 유언만 남기셨나요? 유산도 좀 남기지. 왜 나는 줄도 없고 백도 없냐고. 답을 알아보면서 얼마나 많은 자주를 한지 아세요? 근데 그 기회를 스폰서가 나한테 준 거예요. 단지 내가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노력하려는 열정이 없으니까 나를 귀찮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세제 몇 개를 취급하는 대리점이 아니고 앞으로 늘어나는 엄청난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제품 앞으로 인터넷과 연결되면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접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엄청난 네트워크가 나를 통해서 생겨날 수 있는 그 권리를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준 게 스폰서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내가 하는 건 단지 뭐만 하면 된다고? 스폰서 말 듣고 미팅만 오면 돼요. 미팅만. 이것도 못해요? 잘 살고 싶은 생각 하지 마세요. 이것도 못하시면. 저는요, 이 미팅의 규정함의 가치를 딱 깨닫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어머니 생신도 빼뜨려 먹고요. 아버님 제사도 건너뛰었어요. 왜? 이게 꼭 주말에 하더라고, 세미나가. 근데 저는요, 직장생활 하니까 추석, 뭐, 설날, 아니면 어머니 생신, 아버님 제사 이렇게밖에 시골에 못 내려갔어요. 그 내려갈 수도 없어요. 돈도 없으니까. 한번 내려가면 10만씩 깨지는데 월급쟁이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그나마 내려가던 걸요. 제가 암에 딱 시작한 다음에 첫해 어머니 생신을 꼭가닥 넘어갔어요. 그냥. 그것도 주말에 내려가야 되니까. 아버님 제사 딱 눈 감았어요. 제가. 엄마한테 욕 무지하게 얻어먹었어요. 제사 빼뜨려 먹었을 때는 형님한테도 욕 무지하게 얻어먹었어요. 잘났다 이놈아. 서울 가서 삼성 다니더니 이제 그게 모자라가지고 비누 장사까지 쌍용 옮겼다고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뭐라 했어요. 그것도 제멋대로 옮겼거든요. 그게 모자라가 비누 장사한다고. 형님은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서울 가서 공부하면 그런 거 배우냐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요 너무 가슴 아팠어요. 왜? 가족들이 다 오해하니까. 저는 속으로 외쳤어요. 어머니 저는 지금 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제가요 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 알려놓고 제가 결혼식하고 제끼고 비 온다고 세미나 빠지고 돌잔치라고 랠리 제끼면요 제가 알린 사람들이 과연 자기 생일 때나 이 랠리 오겠냐고요. 자기 팀원들 돌잔치 하면은 이 랠리 오겠냐고요. 세미나 오겠냐고. 이 아멘요 내가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암에 가입해놓고 왜 나는 안 되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게으른 사람들이 암에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세상 실패자들은요 전부 다 남의 탓을 해요. 사실 세상 성공자들은 전부 다 본인 탓을 하죠. 여러분들이 암에 전했을 때 암을 비난하거나 암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과연 이들이 정말 진실하게 세상을 열심히 남의 탓을 하지 않고 자기 탓을 하고 사는 사람인지 잘 보시라고요. 제가 그런 마음으로 암을 했습니다. 돈 투자한 것도 없고요. 단지 일주일에 두세 번 미팅 가는 걸요. 그런 마음으로 다녔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제가 8년 동안 한 전부예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3년이 안 돼서 다이아몬드가 된 거예요. 제가 다이아몬드 딱 됐네요. 96년도 제가 9월달 추석 때 뉴그랜저를 딱 보고 쫙 끄고 내려갔어요. 집에. 어머니가 맨발로 뛰어나오셨어요. 제 손잡더니 생일날 안 온 거 괜찮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오늘 너의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하실 거라고. 저희 어머니가요. 나는 자식을 놓은 게 아니고 보물단지를 낳았다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남편 복 없는 년은 자식 복도 없다고. 저한테 맨날 그랬어요. 저는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니를 너무 괴롭히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40이 넘어가면서 중년을 넘어가면서요. 그 직장의 한계를 느끼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그 시대에 대학을 나온 사람인데. 그래서 맨날 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고 어머니를 그렇게 구박하셨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항상 마음에 결심했죠. 나는 어머니 고생 안 시킬 거다. 근데요, 서울 와서 살아보니까 나도 똑같더라고. 어머니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사출부 하시는데 전화하면요. 아이고, 왜 이렇게 요즘은 팔목이 아픈지 몰라요. 팔꿈치 아픈지 모르겠어. 왜 이래 무릎이 아픈지 맨날 아프지. 그 농사 지을 때 너무 고생도 많이 하셨고 매일 일하셔야 되니까. 제가요, 그 전화 받으면요. 가슴 떨려가지고 전화를 못 걸어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둘이 먹고 살기도 바쁜데? 모른 체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그 식당 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결국 그만두시고 좀 편한데 집안 아시는 분을 옮겼는데 호텔 하우스키퍼로 옮겼었어요. 왜? 침대법. 누가 작업할지도 모르는 그 침대법을요. 어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물론 뭐 직업에 귀천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어머니가 하루는 딱 가니까 학수야 어제 잔 사람들이 팁을 10,000원씩이나 놓고 갔다. 막 이랬어요. 그 말을 듣는 이 자식 가슴이 어떻겠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럽니다. 돈이 인생이 전부냐고. 전부인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효도하시고 싶죠? 이 안에 하세요. 이게 말씀드린 어둠이도 그러시더라고. 웃기는 자식이지. 야 임마 나 지금 암이 안 해도 내가 먹을 거 좀 덜 먹고 애들 입힐 거 좀 덜 입히고 내 지금 어머니한테 매달 용돈 한 달에 20만씩 드려요. 여러분 그거 효도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어머니가 자식 먹을 거 안 먹고 손주 입힐 거 안 입힌 그 돈 쓰면서 마음 편한 부모 봤어요? 효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고 옛날부터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나는 못 먹고 나는 못 입어도요. 내 자식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는 게 그게 가장 마음 편하고 그게 행복이었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가장 큰 효도는요. 자식이 입신해서 양명하는 거예요. 나는 좀 가난해도 내 자식을 선비 어때요? 장원급제 가지고 잘 사면요. 그게 행복이었었어요. 성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아니 내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하세요. 왜 못합니까? 지금요 여러분 주위에 친구들 삼성의 주재원이다 뭐 현대 주재원이다 그래가지고 저 유럽으로 미국에 파견 나간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가족 다 데리고 1년에 연봉 5천만 6천만 벌라고. 여러분 그런 주재원들이 어머니 생신이라고 매년 들어오는 줄 아세요? 아버님 제사 지키려고 유럽에서 들어와요? 미국에서 들어와요? 왜 월급쟁이 하면서 6천만 7천만 벌라고 어머니 생신 아버님 제사 안 지키는 게 괜찮고 내 스스로 자영사업으로 내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평생 하자는 것도 안 해요. 사람들이 제가 제사 안 가고 생일 안 갔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 암이 하면은 이제 앞으로 다 건너뛰어야 되나 봐. 생일도 없고 야 제사도 없다 야.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 요즘요 매달 어머니하고 같이 자요. 일주일씩. 왜?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또 사업차 대구 내려가면 어머니하고 자주 볼 수 있으니까. 주재원으로 오리분만 벌면서 생신 안 지키는 건 괜찮고 이런 성공을 위해서 한 1, 2년 어머니 생신 아버지 제사 건너뛰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결심하세요 여러분들. 결단 내려요 오늘 이 저녁에.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언제까지 남의 꿈을 위해서 사시려고 그래요? 언제까지? 이제는요 여러분들도 이 인생의 주인공이 되실 만한 때가 됐어요. 언제까지? 아니 누군가가 나한테 구원의 손길을 뻗칠지 몰라. 언제쯤 되면 나한테 기회가 올지도 몰라. 언제? 절대로 그 기회는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물론 기회는 수없이 지나갈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잡지 않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이런 마음으로 아멘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처음부터 오늘 긴 시간이지만 왜 제가 살아온 제 과거와 제가 돈 100만을 버는 저의 시각을 왜 말씀드린지 아세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중학수 암이 너무 잘한다고. 타고났다 그럽니다. 타고나면 뭐, 걔 코를 타고났어? 타고난 거 없어요. 저는요, 할 수 있는 게 이 암일밖에 없어요. 한국의 다른 리더들이, 선배 리더, 이렇게 연세 많은 분들, 뭐 왕년에 사업하시고, 왕년에 뭐 식당 하시고, 왕년에 주유소 하신 그런 리더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물어요. 자네는 왜 그렇게 잘하나? 제가 97년도 우리가 방송 언론 플레이 때문에 한국화 매출이 막 줄어들었어요. 아실 거예요. 그때 저는요, 다이아몬드 수석으로 올라갔어요. 주위에 다이아몬드 묻더라고. 왜 그렇게 잘하냐고. 남들은 지금 IMF 터져가지고, 뭐, 방송 언론 플레이 때문에 막 그만두는데, 자네 그룹은 왜 크지나 그래. 제가 그랬죠. 우리 그룹은요,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들은요, 대단하니까 암에가 조금 수입이 안 되기 시작하니까 딴 거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요, 우리 김명환 사장, 우리 김기범 사장, 옥탑 살면서, 전세 살면서, 쌍용에서, 종군당에서 월급쟁이 하던 사람들이에요. 딴 거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시작했으니까 끝장을 봐야죠. 계속 밑에 온 거예요. 그게 오늘입니다. 하세요. 뭐가 여러분들 그렇게 주작이에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참 인상 깊었던 사건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제가요, 93년도 1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가지고 94년도 5월 달에 제가 15%가 됐어요. 94년도 6월 16일 날 부업으로 제가 이때 쌍용 다니면서 무소 테스트하는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 15%까지 갔는데 16일 날 교통사고가 났어요. 어느 정도 교통사고가 났냐면 제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 차에다가 이제 무소가 이렇게 있겠죠. 무소가 이렇게 있으면은 차 밑에 바닥에 기어 들어가요. 이렇게 기어 들어가서 요만한 센서가 있어요. 진동 센서. 차에다 답니다. 1개, 2개, 3개, 4개. 달아가지고 안에 레코더에다가 진동 레코더에다가 연결을 한 다음에 차를 딱 시동을 걸고 달려요. 풀 스피드로 달립니다. 왜냐하면 RPM이 쫙 올라갑니다. 이렇게 밟으면. 그러니까 이 RPM이 뭐냐면 분당 회전수예요. 그죠? 이 분당 회전수를 60초로 나누면 초당 진동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이 1초에 폭발력이 차로 전달되는데 그게 각 부위의 떨림으로 여기 센서로 전달돼가지고 이걸 레코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그러니까 RPM이 쫙 올라가다 중간에 선다든지 한참 서 있다든지 아니면 RPM이 올라가다 다시 내려온다든지 이러면요, 중복되면 그 시험을 캔슬해요. 왜? 그 주파수 때 차 진동을 우리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한번 쫙 갔다 오면요, 풀스피드로, 그때 당시 무소가 최고 속도 140km였기 때문에 풀스피드로 쫙 갔다 오면 다시 딱 기어 들어갑니다. 기어 들어가서 센서를 떼요. 떼가지고 그 뒤에다 또 붙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달리고.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네, 센서 온 바디에다가 다 갖다 붙이면서. 연구원 딴 거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 하는 사람이에요. 완전 노가다죠, 이거. 왜냐하면 센서 붙일 때 순간접착제로 바디에 붙이는데 바람 불어가지고 순간접착제 물에 딱 들어가면 실명해요. 그렇게 위험해요. 그래서 제 동료 하나는 체험에 시험하다가 죽었어요. 덤프트럭하고 충돌해가지고. 대호방주에다가 편도 1차선이에요. 쫙 달리는데 트럭이 세대가 나란히 가고 있었어요. 막히니까 테스트는 해야 되니까 속도를 줄이면 안 되니까 쫙 나갔는데 갑자기 중간에 안 보이고 있던 트럭이 딱 나온 거예요. 그대로 갖다 박았어요. 6개월도 안 된 딸 놔두고 죽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지금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 그런 거예요. 이런 일을 생각하면요, 제가 암에 선택한 거 축복입니다, 정말. 근데 예외는 없죠. 저한테도 그런 위험은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할 때는 이제 편도 2차선에 있는데 저 1차선 쫙 달리고 있는데 한 200m 앞에 트럭이요, 1, 2차선을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아산만 서해안 대교가 개통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쌍용이요, 자동차 회사인데 프로빙 그라운드가 없는 회사예요. 프로빙 그라운드가 뭔지 아세요? 자동차 이게 주행 테스트로 있잖아요. 이렇게 고속으로 달릴 수 있게 옆면으로 길을 이렇게 경사지게 쫙 만든 도로 있죠. 그 프로빙 그라운드. 자동차 회사라면 그게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차 테스트를 하니까. 근데 그걸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연구원들을 전부 다 길바닥에 다 내보냈어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가 테스트 하다가 결국 제가 이 트럭이 이렇게 중간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공사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1차선 쫙 달리면 조금만 더 빨리면 싹 지나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엑셀을 제가 제 차 몰았으면은 제가 놀러 가면 이런 짓 안 하죠. 근데 테스트니까 막 350 비비듯이 막 밟고 있는데 쫙 가는데 갑자기 트럭이 싹 떠. 이거 직장에 복직을 못할 것 같더라고, 받아보니까. 왜냐면 팔 안 움직이면 연구원 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하면 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미쳤죠, 완전히. 예, 저는 그 정도로 암의 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15%때 본 게 아니고 9%때 봤어요. 9%때. 9%때, 그때 이제 드림라이트를 하는데, 밤에, 저녁에, 그때는 뭐 한 30명 앉아가지고 이제 막 랠리처럼 하는 거예요. 하는데, 제가 나가서, 그때는요, 15%도 한 5분 정도 이야기했어요. 다 이야기하는데, 제가 첫 마디 뭐랬냐면, 저는 죽어도 이 안에 없습니다.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정승훈 다이아몬드가 화났다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다이아몬드도 그런 소리 안 하는데, 9%가 뭘 한다고 죽어도 이 안에 없어. 근데 사실은요, 저는요, 그때 마음이 그랬어요. 왜냐면, 저기 암회하면서 얼마나 제가, 암회를 모를 때는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암회를 따라하고 나니까 어찌나 좋은지, 세상에
다람쥐 쳇바퀴 돌지 평생 아버지처럼 살아가야 될 인생이었는데 암을 딱 하니까요. 내가 전하는 제품이 환경을 살리고 물을 살리고 내가 전하는 마케팅 플랜이 남의 꿈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고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성공한 인생이지. 뭐가 성공한 인생이에요?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별로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왜? 그만큼 만족하고 사니까. 성공이 딴 거인 줄 아세요? 성공이 죽을 때 뭐 금덩어리에 팍 깔려 죽으면 성공하는 줄 아세요? 성공한 인생은 그런 거 아니에요. 성공은 죽을 때 돈에 묻혀서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사랑하는 이웃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행복을 나누고 꿈을 나누고 미래를 나누고 항상 목표와 희망을 갖고 가슴 벅차게 매일매일 보내는 사람들. 그 매일매일이 모여가지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한평생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공한 거예요. 저는요, 비록 9%지만요, 나는 SP를 꿈꾸고, 언제는 다이아몬드가 되고, 정말 내 인생의 자유를 꿈꾸고 살았기 때문에요.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지금 앞에서는 정확수는 크라운이니까 성공한 인생이고, 나는 지금 아메를 처음 접해가지고 3%니까 실패한 인생이다. 천만에 맞습니다. 지금 여기 오신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왜? 저도 오늘 이 순간에 미래를 꿈꾸고 있고, 여러분들도 똑같은 미래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나 성공한 인생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세요. 지금 여러분 스폰서들이 여러분한테 묻고 있습니다. 믿냐고. 믿음에 예스라고 대답한 사람, 믿은 자만이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다고. 믿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믿게 하나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미래를 얼마나 보장해 줄 거, 여러분한테 얼마나 믿음을 주고 있습니까? 정말 제대로 알아보십시오. 암의 이 깊은 세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연마하고 가려져 있는데. 밖에 나가니까 남들이 암해를 피라미드라 그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기회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 성공해서 로얄 스트룸에 자고 있다면 누가 달리겠어요? 엄청난 기회입니다. 아직까지는요, 온라인과 접속이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오프라인 상황입니다. 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들어갈 네트워크가 온라인과 조인했을 때 어떤 폭발력을 할지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신이 없다고요? 나는 자신이 없어. 저 앞에서 말하는데 참 이 말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봤는데 나는 자신이 없어. 나는 완벽하지 못해.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성공하는 노하우, 미팅에 오는 것까지만 말하고 어때요? 제가 성공한 이야기만 하면은 여러분 섭섭하시겠죠? 여러분이 정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해답이 뭐냐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 스스로 변화시키면 돼요. 참 답답한 소리 안 해. 그게 안 된단 말이야, 내가 잘. 변해야 됩니다. 안 돼도 변해야 돼요. 왜? 내가 있는 지점이 A 지점인데 여러분은 B 지점, 성공의 지점을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는 절대로 이 자리에 갈 수 없어요.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대가를 치를 자신이 없다고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변화시킬 자신이 없으면요, 여러분 환경을 변화시키세요. 무슨 소리냐고요? 내 스스로가 스스로 변할 용기와 힘과 신념이 없다면요, 여러분 환경을 변화시키시라고. 왜? 우리는 환경의 동물이니까. 반드시 그 환경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환경이 어디예요? 미팅이에요. 미팅이 어때요? 제가요, 어제 또 들어가서 TV를 딱 틀었는데, 새벽에 Q 채널에서 영화보다 더 재밌는 영화 이야기가 나온대요. 마침요, 달마야 놀자? 그거 제작 과정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또 여러분들이 해답을 찾아냈어요. 게임을 합니다. 건달 조직회와 그 달마 조직회가, 조직이 아니고 그 스님들하고 게임을 하는데, 큰 스님이 문제를 내요. 이따만한 독을 줍니다. 그리고 밑에 이만큼 깨졌어요. 독이 전부 다. 이렇게. 단지 독이 다 깨졌습니다. 한 팀에 하나씩 주고 여기 물 채우라 그래요. 이게 시합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에다 전부 다 고무신 들고 막 무지하게 갖다 보여요. 앞만 보면 마음이 다 빠져버립니다. 깨지기 워낙 큽니다. 그래서 스님 쪽으로는 한 분이 여기 들어가더니 뭐라 하냐면, 나는 깨끗한 물이요, 내가 들어왔으니 물이 찬 거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물 채우라 그랬지, 사람 채우라 그랬냐? 한쪽에서는, 야, 단지 뒤집어! 그러더니 한 사람이 누워요. 딱 누워가지고, 야, 단지 엎어! 그 단지를 엎고 엎어, 이렇게. 배를 맞고, 부어! 이렇게.
도와줍니까? 뱃살을 놨어야지. 그러는데 갑자기 박신양이 잠깐! 반지 들고 와! 그런 거예요. 반지에 물을 채웠어요. 어떻게 채운지 아세요? 반지를 우물에다 빠뜨려 버렸어요. 물이 찼겠어요? 안 찼겠어요? 여러분들 물에 빠뜨리세요.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요. 우리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반지를 채울 수 없어요.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을 성공의 세계로 빠뜨리세요. 바로 그게 이 아멘입니다. 정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